인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누나랑 제가 어린 동생을 봐야 되는데 저희 동생이 저랑 8년 차이거든요. 터울이가 좀 있어요. 근데 이게 우리가 애를 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뭐랄까요? 좀 힘들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좀 잤으면 좋겠는데 자지 않으니까 이제 저희가 그때 그 이제 다른 친척 집에 이제 얹혀 살았는데 그 저희 친척이 소주 장사를 했어요. 아, 소주 같은 것도 팔고 마트처럼 이렇게 중류수 북한은 거의 다 중류수거든요. 중류주를 이제 빼가지고 이제 판매를 해요. 그 도수를 맞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술을 판매하면 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술병을 가져가서 술 파는 집에서 이제 그 병에다 이렇게 찌워주는 그런 문화거든요. 그러면 그렇게 팔다 보면 그 우리가 소주도 다 이렇게 먹지만 마지막에 조금씩 남잖아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 술을 먹으면 좀 자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동생한테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. 그걸 이제 먹었는데 애기가 이제 술 취해서 잤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처음에 잘 받아 먹더라고요. 술 취해서 잤을 거 아니에요. 네. 자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자고 편해진 거지. 우리는 편해진 건데 이제 엄마가 와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. 애가 몇 시간 동안 빨리 깨워야 되는데 깨워도 안 깨라는 거예요. 그때는 애기였으니까 좀 나쁜 짓인 거죠. 근데 아니 그래서 애기가 이제 깨어났잖아요. 나중에 푹 자고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. 완전 푹 자고 푹 자고 일어났죠. 완전 푹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난 거예요. 아니 그 다음날까지는 아니고 한 6시간 뭐 자더라고요.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아요? 자고 일어나니까 그 소주잔 그거 한 5개 정도 먹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애가 막 빨갛게 이제 막 올라오더라고요. 야 이거 그 이제 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. 우리가 뭐 이제 어른들이 많이 하면 그런 거 좀 따라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. 애들은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장난식으로 자 너 한 잔, 나 한 잔 이러면서 이제 그 소주 벽 뚜껑을 놓고 이제 짠하면서 이제 먹는 흉내를 나는 내고 동생만 이제 받아서 계속 먹는 거죠. 빨리 자라고.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6시간 넘게 이제 자다가 깨놨는데 이제 그 전에 엄마가 왔고 애가 왜 이렇게 얼굴이 막 온몸이 그냥 다 새빨개져가지고 자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. 놀이 하려고 이제 소주 짠 놀이 하면서 소주를 그 조그만 그 병뚜껑이 먹었는데 이렇게 됐다. 그게 그 사연이에요. 난 그거 보고 되게 정겹고 나도 어릴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게 제일 공감이 가더라고요. 그때가 살기 어려웠죠. 그때 어려웠을 때죠. 잘 살다가 이제 어려워졌을 때죠. 그때가. 그러면 남의 집에 엄청 얹혀 사는 거예요? 친척 집에 그냥? 예, 동거살이라고 하는데 저희 먼 친척이었어요. 그래서 그 이제 보통 북한 집들이 이제 방 2칸짜리 뭐 윗방 우리 시골집 가면 윗방 아랫방이 있듯이 우리가 윗방에서 이제 살고 월 얼마씩 돈을 내고 방. 근데 북한 나라에서 이렇게 집을 갖다 지정해 주지 않나요? 그건 옛날 얘기고요. 공사는 90년대 때는 지정을 해줬고 이전에 이제 개인들이 그 원래 나라 이름 주택 자체는 나라 집인데 개인들이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. 개인들이. 그래 그런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공장 기업소에서 배정받은 집들은 있어요. 그럼 그런 거는 그 공장에 다니는 사람한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돈을 안 받고 이제 자기 공장에 다니는 직원들한테 그런 뭐 복지 차원에서 이제 주는 주택들 있죠. 그거는 사고 팔고 안 되고. 그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옛날에 뭐 한 7, 80년대는 이때는 다 지정을 해준 집들이 거의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. 이전은 사고 팔고가 돼요. 근데 그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다 걸리면 이제 또 좀 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개인들끼리 이제 밀거래를 하는 거고요. 그때 거기서 얹혀서 살 때는 그러면 친척집에 이제 옆에 사는 거잖아요, 국방에. 그러면 거기서는 연료는 못 댔어요, 그때 당시에는? 보통 저희가 그때는 이제 청진 쪽은 구멍탄을 많이 떼요. 구멍탄 뗐어요? 불을 나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구멍탄. 구멍탄을 많이 떼고 뭐 시골 쪽에 좀 들어와야 그나마 이제 나무라든지 뭐 이런 걸 떼고 구멍탄 떼고 전기는 이제 전기는 뭐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 오면 잘 오나? 한두 정도 오고. 수도는 없어서 수도는 대부분 이제 펌프로 하고 그리고 좀 그 중심지 같은 도시들에는 그 또 수도가 나옵니다. 근데 그것도 가끔가다 안 나올 때는 이제 그 주변에 뭐 샘물터 같은 데가 좀 물이 길었다.
청진도 꽤 큰 도시거든요, 북한에서는. 근데 거기도 이제 수도가 뭐 계속 나오는 건 아니에요.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. 어떨 때는 새벽에 나올 때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할머니들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물을 미리 다 받아놓고, 통. 뭐 며칠 쓸 거를 미리 이제 뭐 통마다 다 받아놓고 있겠습니다. 그 생활이 어려워져서 이제 아버지가 돈을 잘 버실 때는 그런 탈북 브로커 할 생각을 안 했잖아요, 사실. 그죠? 아버지가 돈을 잘 벌 때는. 그건 그 이후에, 예. 그죠? 예. 그게 요즘 이제 탈북 브로커를 이제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잖아요. 예. 그 나중에 그 이제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잡혔죠. 예, 예. 그 사람들은 여기 국정원 와서 들은 거예요. 이렇게 예. 죽은 사람도 있다고. 예. 아. 거의 그 잡혀가지고 이제 보이부에 잡혔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오면서 들었고, 왜냐면 제가 이제 북한에서 떠날 때부터 중국 전화기랑 북한 전화기를 제가 다 가지고 떠나다 보니까 수시로 이제 저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왔었거든요. 제가 이제 백두산을 통해서 탈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백두산까지는 오면서 계속 통화를 했죠, 이제 쭉. 보이부에 다 잡혀 들어간 제가 같이 일했던 사람은 한 30명 넘었었는데 보이부에 거의 다 잡히고 저만 이제 도망쳤는데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국정원 오는 기간이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렸거든요. 제가 떠난 시점에서 국정원까지 오는 게 한 6개월은 됐습니다. 뭐 태국에 거의 한 달 있고 뭐 중국에도 뭐 거의 한 달 넘게 있고 뭐 이런 오는 과정이 거의 한 3, 4개월 정도 되거든요. 한국까지 들어오는 과정이. 이제 국정원에 들어왔는데 국정원에서 또 한 3개월 동안 뭐 아시겠지만 3개월 동안 조사를 받습니다. 그러면 거기 3개월 동안 있잖아요. 그다음에 그 3개월쯤 된 시점에 이제 들었죠. 왜냐면 저희 지역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저희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뭐 웬만한 사람은 다 알죠. 그러면 거의 잡히면 사실 총살 되잖아요, 거의. 거의 그렇죠. 그죠? 100% 총살. 많이 저 같은 애들은 그냥 관리소 같은 데로 가죠. 많이. 왜냐면 뭐 젊은 애들은 일이라도 시킬 수 있으면 관리소 데려가고 시범으로 보여줘야 되는 좀 나이가 있으신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실내에서 다 처리한다던가 뭐 총살한다던가 이런 방법. 그 이제 백두산 쪽에 탈북해가지고 이제 저기 그 누나는 처음에 어디서 누나는 어디서 들은 거예요? 얘기 같다 누나. 거의 뭐 저희가 이제 제가 전국 수배를 받고 도망칠 때 이제 누나도 이제 같이 이제 탈출한 거예요. 근데 이제 거기서 유명하니까 거기서 유명하니까. 예, 거의 저희 집이 이제 그 감시 막 받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엄마랑 뭐 동생은 나도 어차피 감시가 붙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나도 따로 이제 나오고 저도 따로 나오는데 이제 나와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서울이라고 하면 이런 일산에서 이제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. 떨어져가지고. 그래서 저는 이제 전국 수배 받고 나오면서 아빠 회사에 돌려서 이제 아버지한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거기서 아버지가 같이 나서 준 거고. 그 누나도 그때 누나는 따로 이제 도망을 친 거. 같이 도망칠 생각 안 했어요 그때? 안 한 게는 못 한 거죠. 그 순간 예. 아버지하고 같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. 그렇죠. 저는 전국 수배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. 누구한테 알릴 수가 없는 상황. 뭐 엄마한테도 알릴 수가 없고 누나한테도 알릴 수가 없고 아빠한테도 더군다나 알릴 수가 없고 전국 수배가 떨어졌으니까. 그래서 저는 이제 무작정 이제 도망을 친 거죠. 산을 넘어가지고 막 도망을 치고 이제 그때 당시 누나도 이제 이렇게 돼서 뭐 위험하니까 거의 뭐 저희 삼촌도 이제 잡혀가지고 뭐 총살 당하고 막 이런 거의 진짜 온 집안이 가족이 거의 그냥 다 박살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누나도 이제 따로 나오고 엄마랑 동생은 아예 이제 못 나오고 보이부 감시가 심해가지고 저는 나오다가 이제 저도 아버지 회사에 돌려가지고 저도 거기서 한 하루 정도 이제 계속 지켜봤어요. 저희 아버지 회사가 이제 산 골짜기에 이렇게 해서 딱 내려오면 그 마을 있는 그 근처에 이렇게 섰는데 혹시라도 거기에도 이제 보이부 요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. 하루 종일 그 아빠 회사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직원들밖에 나는 게 없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내려와서 상황을 얘기하고 이제 내가 이제 브로커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냈고 이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어차피 저희 아버지는 한번 저희가 이제 보이부에 숙청을 당했던 일이 있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냥. 그래서 저희 그 아버지 회사에 또 저희 그 가족 외화벌이 회사였어요. 그래가지고 저희 거기엔 뭐 할머니도 있었고 저희 고모네도 이제 같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.
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를 살리려고 결국에는 그렇죠. 예. 제가 또 워낙 뭐 길도 뭐 산길이 위험하잖아요. 이제. 위험하죠. 그리고 그때 당시 국경이 다 봉쇄되고 초소가 다 봉쇄되고 이러다 보니까 길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산으로 일단 넘어서 가자 이래서 같이 이제 아버지가 나서 준 거죠. 모다가 산에 위험한 경우는 없었어요. 짐승들도 있고 막 이런데. 근데 저희 그 이전 웬만한 북한산들은 한 5시간 넘게 걸어서 들어가도 산짐승이 별로 없어요. 아. 곰이라든지 뭐 이런 거밖에 없죠. 아.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도 이제 그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뭐 저희 뭐 산에서 뭐 며칠 생존하는 건 저희 아버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죠. 그럼 치꾸리 같은 거 먹고 그러겠네 산에서. 예, 거의 뭐 산 뭐 치뿌리도 있고 이제 또 야산에만 치뿌리가 있어요. 높은 고산에는 아. 치뿌리가 없어요. 그럼 그런 데는 이제 그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곰치라든가 이제 뭐 산마늘 이런 거는 해발 1000 이상에 북한은 1000 이상에 나오거든요. 아. 그런 거를 이제 뭐 먹고 그러면서 백두산까지 이제 갔죠. 거기 넘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브로커 만났잖아요. 브로커 예, 예. 만난 거죠? 전화해서. 제가 이제 연락을 했죠. 이제. 헬라에서 만난 예. 거죠? 만나서 이제 그렇게 선 타고 이렇게 이제 태국까지 왔잖아요. 그 누나 소식이 태국에서 처음 들은 거예요? 태국에서 만났어요. 그 태국에서 만날 때 그때 어떻게 누나가 그 전에 소식을 몰랐죠? 누나가 집을 떠나왔다는 것도 몰랐죠? 몰랐죠. 그 태국에서 처음 하는 거네요? 예. 제가 네. 백두산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. 어. 저희 집에는 전화를 안 했고 어. 저희 동네에서 저랑 진짜 인간관계가 되게 비밀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집이 있었거든요. 그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미 우리 집은 완전 다 포위되고 보위부 요원들이 우리 집에 잠복을 해 있는 상태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. 이제 지금 나만 놓쳤기 때문에 지금 완전 국가보위부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나만 놓쳐가지고 걔네도 이제 살짝 최고의 수사기관인데 보고할 게 진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. 아. 날 무조건